네,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 되었네요. 시장 분위기는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지만 사실 마이너스권 그려내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 신경 쓰입니다.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이 구간에서 이제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마무리를 2025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큰 거시적인 시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려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3,600선을 뛰어넘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쳐다보시게 될 텐데 아마 포트상에 갖고 계신다면 행복한 오늘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담아도 괜찮다.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젠슨 왕이 알려준 거라면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경계. 글쎄요. 이 앞에 단기 고점이 붙게 될지 아니면 고점이란 말이 무색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은 참으로 많아 보이는데요. 이동근 대표님. 결국에는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화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무섭죠. 그게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기술적인 과열을 잠깐 시키는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대기 매수가 그럼 더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어떤 활용도로 보세요? 결국 지금 오늘의 반도체 상승은 연휴 기간 동안의 호재들을 일시에 반영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요. 뭐 사실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대비해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10% 상승을 넘었었고 삼성전자 5% 상승이었고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났는데 예. 지금 이제 5장으로 넘으면서 간격이 좁혀졌어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어떤 그 강력한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확인은 뭐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뭐 11조 이상 기대하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뭐 디램 같은 경우 뭐 내년 평균 단가 성장률도 지금 크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연휴 동안에 나왔던 뭐 AI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뭐 오픈 AI 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엔비디아와 또 XAI에 또 이런 또 그 투자 얘기도 나왔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대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높여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 우위를 또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다가 계속 틀려가지고 사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삼성전자와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비교 우위를 어느 쪽에 둘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나왔던 재료들만 놓고 보더라도 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AMD가 뭐 또 오픈 AI하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AMD하고 사실 관련이 높은 거는 삼성전자죠. 그리고 이제 연휴 이전에 우리가 얘기되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아직까지 뭐 오피셜로 뜬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제 그 엔비디아의 B300 칩에다가 삼성전자의 뭐 HBM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주가는 하이닉스가 더 오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SK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만약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 어디가 됐을지 네. 예,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보유자분들께서 이거를 파는 거는 또 후회하실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그 어떤 그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느냐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뭐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좋은 건 알지만은 저는 지금은 약간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관망. 근데 사는 거는 다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사는 것을 고민해보는. 사실 이전에도 한 2주쯤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조정이 나왔고.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못 사요, 사실 그런 조정에서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황상 과열을 논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적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오히려 내렸을 때 보자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내릴 때 못 사는 이유가 또 그땐 등장하거든요. 이재규 대표님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내리면 사야지 싶은데 내리는 이유가 못 사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들은 이제 AI 버블에 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환율적인 부담, 아니면은 그런 그 셧다운적인 문제, 매크로적인 문제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만약에 하락이 발생 시 그때는 믿고 들어가는 자리일까요? 전 일단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5일 이동평균선도 그렇고요. 20일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뭐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들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그리고 미국의 기업인 마이크론 사이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이 간극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AI 트렌드에 따라서 이 간극 자체가 많이 좁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방송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연휴 끝나고 나서 환율이 1,420원대를 넘어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그 확장성적인 측면에선 저도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다음 주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관망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제가 굉장히 뻔한 말일 수가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하지만 반도체가 또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수익이 크게 나고 있다라면 매도. 하지만 아예 내가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나왔을 땐 그래도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좀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급등 속도에 따른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부담이 된다. 네.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 보입니다. 연휴 사이에 그 발생했었던 모든 이슈를 오늘 좀 쏟아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마치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동에 있어서 바라보자 관망의 의견 주셨고, 반도체가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입각을 살펴봐야 할 텐데 삼성전자에 좀 더 큰 무게감을 두 분께서는 주고 계신다라는 점까지 저희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는데 한미반도체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미반도체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쯤에였나요? 한번 꿈틀거렸을 때 이상하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를 유혹하네라는 얘기를 우리 마감 스퍼트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윗방향으로 아예 노선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HBM4 관련해서 수주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미반도체. 왕년의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한미반도체를 바라보기엔 그간에 너무 많은 노이즈를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일지 이동훈 대표님
모두가 알고 있는 기대감이기는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적인 성격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까지 좀 보실까요? 사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더 키우고 있다는 네.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많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금 그 향후에 종목의 어떤 그 교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가면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역시 제일 큰 건 SK하이닉스와의 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오늘 하나 뭔가 이제 좀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만의 오사트 업체죠. 그 ASE에다가 신제품인 빅다 FC 본더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오늘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재료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뭐 규모가 되게 큰 건 아닌데 이제 그 납품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기존의 TC 본더가 메모리의 중심이었다면은 FC 본더는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파운드리라든가 후공정까지 상당히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층을 좀 더 이제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FC 본더를 한미 반도체가 안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왜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밀렸냐면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TC 본더 쪽으로 집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FC 본더의 어떻게 보면 고사양 제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부가치의 제품에 대한 이런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 FC 본더 쪽에서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그 방아쇠 역할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부분인데 물론 장기 시계로 놓고 보면은 주가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옛날에 20만 원을 육박하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뭐 좀, 저도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오늘 더군다나 이렇게 뭐 17%, 18%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뭐 투영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SK하이닉스 또 한번 마찬가지로 매수 시점을 다시 좀 재설정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그 시점을 비슷하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한미반도체를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인 SK하이닉스와의 그런 연동적인 움직임으로 더 보시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매력적인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반도체 업종의 특히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류와 과거에는 한미반도체가 무조건 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이제 메인의 위치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쪽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저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의 전성기를 함께 누렸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종목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21년 9월에 9월이 맞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신고가를 쳤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다 같이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다 같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쪽이 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뭐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다 신고가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와 전성기를 함께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이제 고점의 레벨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주류는 이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한다면은 한미반도체는 이제 뭐 이게 좋은데 자리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SK하이닉스의 연관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체인화된 종목군에서 더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그래요? 예, 지금 근데 결국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저항을 고려해야 하는 구간까지 턱에 찬 건지 아니면 오늘 꼬리가 안 달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꽤 광한 거다, 시세에 있어서 초입부다라고까지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SK하이닉스와 많이 예. 연동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독자적으로 혼자 간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선 신고가에 못 들어간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못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올라갔었던 외국인의 비중이 현재 지금 7%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순매수를 조금만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에는 10%, 17%나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지만 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명분은 뭐냐?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 섹터가 됐을 때 대체적으로 대장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 중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사실상 공통이네요. SK 하이닉스와의 함께 커플링 되어가는 흐름, 그 발자취에 있어서 같은 궤라는 점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것, 두 분의 의견 공통으로 한미반도체 정리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종가 끝까지 잘 지키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기판 쪽인데요. 대덕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사실상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최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택이 사실 잘 가고 있었고 오늘도 뭐 플러스권 잘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대덕전자가 이렇게까지 뛴 건데 반도체 쪽에서 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기판에 있어서의 매력도 지금 또한 대덕전자로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 주시는지요? 사실 오늘 이쪽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예. 좀 삼성전기 같아요. 전기. 삼성전기가 오히려 오늘 이제 신고가를 예. 다시 영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대덕전자도 좋은데 다만 이런 기술적인 영역입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지금 메모리 그 기판의 업황의 호조가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약간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비메모리 패키지 관련해서도 이 하반기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나마 흑자할 것이다. 그럼 전 분야가 다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가가 얼마만큼 선반영됐는지를 지금부터는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렸는데 올린 목표가가 35,000원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넘어섰어요. 그 가격을 갖다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의 상향이 더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증권사의 목표가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좀 단기간에 좀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저는 지금은 일단은 관망 의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반도체 거의 전반적으로 관망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럼 오늘 장에 있어서 반도체는 일단 관망 스탠스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종목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크게 좀 나눠져요. 네. 먼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신고가에 정시한 종목들이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신고가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주가가 오르지 못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뭐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느냐를 좀 판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대우전자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먼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관망이에요. 네. 선반영된 종목이냐 아니냐를 이제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면 덜 올랐는데 앞으로 룸이 좀 있겠는데 했던 종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포지션 취해도 괜찮겠다의 의견. 그렇다면 대덕전자는 오늘은 좀 간 거다. 공중부양 차트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이렇게까지 하루에 쏟아내면 보유하신 분들은 기쁘지만 이거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내려올 때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목들이 다 떠 있어가지고 예.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고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속도의 문제라는 것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매물이 나왔을 때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튄다면 만약에 환율이 튀었는데도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요 IT, PCB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상방을 열어놓고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환율이 튀는 과정에서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이쪽이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지금 따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선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다만 이게 그렇게 실적이 나와줘야지 비싸지 않은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우리나라 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가 시장에 반영되는 현재 시점에서 전 대다수의 IT와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유하게 점수를 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시나리오에 깔아두고 들어오는 수급일 수 있다는 점은 챙겨보고요. 다만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 때 반도체가 음봉을 좀 그리는지 그때 같이 커플링 시켜서 저희도 따져봐야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오늘 뜬 차트인지라 관망으로서 두 분은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완전히 삼성전자 사촌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관련 친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레이저 기술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삼성전자 움직일 때 이오테크닉스 같이 따라가면서 발맞춰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네.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여력을 본다라고 얘기하셨으면 같은 밸류체인 내에서에 있어서는 소부장단 다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계시겠네요? 일단 내년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꼽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레이저 장비의 어떤 그 성과가 좀 이제 신규 분야에 있어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죠. 이제 어니엘링이라든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과가 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측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장비 부분의 매출 비중이 작년에 39%였고 올해 65%고 내년 6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견조해요, 상대적으로. 뭔가 되게 단기 급등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내에서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이고, 최근에도 이제 조정을 조금 한 차례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이제 우리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우리가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사이클에서 2024년도에 만들었었던 28만 1,000원을 그러면 돌파하는 우상향 차트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때와 지금은 확연히 다르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점도 2024년은 단순 기대감이었다면 지금 뭔가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니까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이재규 대표님 그렇다면 네. 우상향 여기서 신고가 더 돌파까지는 열어놓는 시나리오로 보세요? 네, 저도 열어놓고 오, 있습니다. 열어놓고 네네.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무슨 뭐 버블이 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가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전체 S&P 500에서 전체 S&P 500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가 당시보다 지금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AI 쪽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닷컴과는 살짝 다른 면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2027년도까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먼저 움직였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만 원대 여기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앞서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번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직전 고점 정도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의견.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여전히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볼 때 환율 무조건 가치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라는 점 이견 없으시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빠르게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 종목까지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그 3분기 실적 프리뷰 프리뷰 보고서에 다음 정류장은 10만 원이다라고 아주 자극적인 기사도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 좋을 거고 4분기는 더 좋을 거야가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건 사실 기술적이긴 하지만 지금 3개월 이상 박스권이 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장대를 세운 거죠, 드디어. 사실 이거를 기대했던 건데 이것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어요. 저는 이것이 이제 뭔가 미국에서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대가 나올 걸로 봤는데 이제 이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2분기, 4분기가 좋았거든요.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오늘은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뭐 장대를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은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연휴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틀 동안 많이 샀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산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장기 횡보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이제는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SK하이닉스도 그래서 더 갔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렇다면 한번 사이클에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언제 올라갈 거야라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가네요. 그러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셨을 텐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신고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는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스탠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전력기기 쪽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기업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이격을 오랫동안 좁힌 상태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버텨주다가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부터는 더 가격적 반영으로 가능하다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로 두 분 의견 종합되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